이 정렬요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결책.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도 있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는 통정이죠. 통정료는 별도로 별도로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하고. 통정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별도로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비용도 문제겠죠. 그러나 비용은 거의 무시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렬요법에서 비용, 탈지면 들어가고 화장지, 그렇죠. 이런 재료비가 좀 들어가는데, 이거는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말 다른 건강요법이라든지 치료요법, 다른 방법에 비하면 시간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시간도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한 달에 몇 시간 정도만 내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렬요법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제가 아는 바로는 어혈이 어떻다? 어혈이 너무 많다. 몸속에 어혈이 너무 많다는 게 이게 아마 제일 큰 문제점일 것 같아요. 어혈이 조금뿐이라면 금방 다 뽑아버리겠죠. 그리고 병도 빨리 고치겠죠. 근데 어혈이 워낙 많아가지고 뽑아야 할 양이 많고 시간도 1년 만에 내 몸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몇 년이 걸려요. 내 몸의 모든 병을 고치려면 예를 들어서 한 50대, 60대, 5, 60대 나이에 여러 가지 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병을 다 고치려면 1년, 2년 가지고는 안 돼요. 한 5년 정도 꾸준히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웬만한 병 다 고칠 수 있는 겁니다. 5년, 6년 가지고도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혈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혈이 너무 많다. 어혈을 많이 뽑아야 된다 말입니다. 많이 뽑자면 시간도 기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라면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이건 물론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라면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참 관건이라면 관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아마 철학적으로 또는 계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이거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경험해본 사람은 이 해결책을 아는데 경험이 짧은 사람 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간에 포기해버린다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매일 우리가 매일 먹는, 그렇죠, 매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 하루 3끼입니다. 그렇죠. 하루 3끼의 식사를 하는데 하루 3끼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족에 3명이라고 했을 때 1인당 식사에 바치는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당 3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침 식사하는 시간, 점심, 저녁 식사하는 그 시간만 가지고는 3시간까지 안 걸리죠. 식사 빨리 하는 사람은 20분, 30분 만에 채우고 그렇죠. 그러나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식사 시간을 지키고 이 식사를 챙기기 위해서는 꼭 먹는 시간뿐만이 아니고 그 준비하는 시간, 마음에 준비하는 시간, 먹고 난 뒤에 조금 또 뭡니까? 조금 휴식도 취해야 되겠죠. 식사하자마자 바로 운동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식사에 바치는 시간이 1인당 3시간 된다. 또 특히 3명 중에서 한 사람은 식사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것은 장바구니 들고 음식 재료를 사러 가야 되고, 그렇죠? 따듬어야 되고, 조리해야 되고. 이 시간 따진다면요, 그 주방에 일을 맡은 사람은 아마 식사 때문에 하루에 아마 3시간 정도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걸리는 시간을 세 식구가 시간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1인당 1시간은
하루에 1인당 3시간은 충분히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매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그렇죠. 예. 살기 위하여 이 식사에 바치는 시간이 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은 충분히 소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연정열, 이 정열에서 정열도 병 고치고 건강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먹는 것도 살기 위하여, 건강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강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하루에 몇 시간이면 됩니까? 1인당 하루 3시간, 아니죠. 3시간에 10분의 1도 안 되겠죠.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그 먹는 즐거움 때문에 먹잖아요. 그렇죠. 당신 왜 식사하는지 물으면, 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살기 위해서 맞지만, 마음속으로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 먹는 즐거움 때문에 먹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 즐거움이 없잖아요. 이 정열의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열의 즐거움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도 마치 식사처럼 즐거워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즐거워서 한다면 아마 식사 시간만큼 이 시간을 많이 바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열요법을 실천하는데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하면 초보자다. 초보자요, 정열요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정열요법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마치 식사를 즐기는 것처럼 이 자체를 즐긴다니까요. 예.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운동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외에도 많죠. 노동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일 그 자체가 즐거워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일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죠.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어떻게 정열, 내 몸에서 의혈을 뽑아내는 것을 어떻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방금 제가 했던 말, 즐거워서 한다는 말을 이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해하신 분들이 이 강의 안 들을 겁니다. 다 이해하고 공부 다 했기 때문에 제 강의 아마 안 들을지도 몰라요. 예, 아마 이 자연정열법을 아직 배우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보통 듣겠죠. 그런 분들은 정열요법이 왜 즐거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물론 병 고치고 건강하기 위하여 즐겁다고 생각하니까 즐겁다, 이게 아니고, 먹는 그 순간이 즐겁듯이 정열요법을 실천하는 그 순간이 즐겁다는 요 말을 여러분, 요 말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담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담배, 흡연, 그렇죠? 예. 흡연, 이거 말이죠. 흡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즉 살기 위하여 흡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살기 위하여 하기는 그냥 오히려 건강을 망쳐가면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흡연을 하는 사람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즐거운 정도가 아니고 뭐죠? 예? 중독돼. 예. 중독돼서 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사람은 식사에 중독돼서 한다고 말 안 하죠. 이런 것은 이제 나쁜 것이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식사도 몸에 나쁜 것이라면 중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음식에 중독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에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뿐이지, 담배도 식사처럼 즐거워서 한다 이 말입니다. 몸이 해로우니까 중독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죠. 마약도 마찬가지죠. 예. 이외에도 중독되는 현상이 많죠. 뭐 있습니까? 알코올. 예, 술입니다. 예. 술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술 마신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예. 이것도 중독되어서 그렇다. 즐거웠어. 예. 중독되어 즐거웠어.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정열요법도 담배, 마약, 술과도 매우 같은 거예요. 매우 같다기보다는 같은 거예요. 예.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중독되어 버린다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 예.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아마 땅 밑으로 갔겠죠. 예. 정말입니다. 예. 저는 그랬어요. 예.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자, 어떻게 해서 정열요법에 중독되느냐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거는 마치 술에 중독되는 과정, 담배 흡연에 중독되는 과정, 예,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마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약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이 쾌감을 느낀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담배를 처음 피우는 사람이 첫 담배에 쾌감 느낀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담배 피워봤거든요. 지금은 끊었지만. 그 어른들이 담배 피우니까 호기심으로 담배를 한번 몰래 어른들 안 보는 곳에서 친구들과 같이 담배를 피워봤는데, 흡연, 연기를 들이마시는 순간에 막 구토가 일어나고, 콜록콜록 기침이 나오고, 막 괴롭잖아요. 이 어른들은 이 담배를 왜 하는지 너무너무 이해 안 될 정도로 담배 맛이 너무너무, 불쾌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도, 부정 안 하실걸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릴 때 술을 마셔본 기억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마신 걸로 기억납니다. 이 첫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시골에 내 또래 친구들이 많았어요.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나면 그날 저녁에 음식을 다 소비해야 되거든. 그날 저녁 되면 손님 다 치르고 난 뒤에 남은 음식을 소비하지 않으면 다 버리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저장, 그렇죠. 냉장고 같은 저장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안에 그럼 감주라든지 떡 같은 거 소비하지 않으면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잔치 끝나는 시간쯤 되면 그 동네 애들이 엄마 아빠 심부름 삼아 주전자 들고 뭐 이렇게 소쿠리 그릇 들고 그 잔치집에 대문 앞에 줄을 섭니다. 그러면 잔치집에서는 동네 애들이 몇 명 정도 오는지 대충 이렇게 계산해보고 남은 음식을 분배를 합니다. 정도 그렇게 해서 술도 주고 감주도 주고 뭐 떡도 남은 떡을 나눠 줍니다. 늦게 온 애들은 뭐 늦게 온 애들까지 다 계산해서 이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애들 친구들 그 몇 명 같이 갔어요. 우리 친구들 한 그 당시 뭐 동네 애들이 우리 내 또래만 해도 한 25명 됐는데 남자 애들만 해도 절반 정도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전자에 받아온 술을 집에 엄마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술을 나눠 마시는 겁니다. 이 3학년 나이에 처음으로 막걸리라는 걸 마셔봤어요. 그때 이 술맛이 얼마나 독한지, 어른들은 왜 이 술을 왜 먹는지, 정말 이 술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담배든 술이든 처음에는 맛이 있어서 맛으로 먹는 사람이 없어요. 호기심으로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서서히 여기에 중독되어 가는 것이죠. 나중에는 담배 맛을 알고 술 맛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래도 피우죠. 즐거웠어. 술 먹지 마라 그래도 먹죠. 왜? 마시죠. 왜? 즐거우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뭐 건강도 망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열도. 처음에는 해보면, 아야, 아프다. 뭐 또 뭐 기술적으로 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죠. 그러나 이 맛을 어느 정도 알게 되어버리면 그때는 중독되어 버려요. 정말입니다. 중독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 하느냐? 그 순간이 즐거워요. 의열을 뽑아내는 그 순간이 그렇게 시원하고 또 뽑아내고 나면 그 자리가 그렇게 시원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만족과 뭐 신체적인 그런 어떤 좋은 기분, 느낌이 좋은 이런 상태 있죠. 하여튼 뭐 말로 다 표현 못 하겠는데 그저 중독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좋아서 한다. 정리하는 그 순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의열을,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1년, 2년, 3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의열을 상당량 제거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건강이 정말 좋아지는 것이거든.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원리를 아시는 분은 이미 알겠지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곧 중독될 겁니다. 누구든지. 낚시라는 취미가 없던 사람이 낚시의 맛을 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낚시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몇 년 동안은 낚시에 빠졌지만 어느 날 낚시에서 다시 벗어나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 낚시는 이제 실증이 났어. 이렇게. 실증이 나서 낚시는 이제 질렸어. 그러나 이것은 막 들여버리면 중단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중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것은 실천을 하는 것은 마치
식사를 즐기듯이 이것은 실천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예.